the joyful sound, Jesus name, Jesus name. This is the Old-Fashioned Revival Hour, an international broadcast of the gospel coming to you from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랄프 윈터 DNA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잔 1974 로잔 대회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학계에 등극한 윈터 박사, 물론 그 전에부터 탁월한 천재적인 분이었지만 특별히 크로스 컬처럴 에반젤리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어떤 분은 로잔 대회에 이 폭탄적인 선언을 통해서 로잔 대회의 물줄기를, 또 세계 선교의 물줄기를 로잔 이전과 로잔 이후로 분명하게 가른 그러한 학자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랄프 윈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롤드 피켓께서 랄프 윈터의 일생에 대해서 조망을 한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소달리티와 모달리티, 독특한 학문적인 공헌을 해주신 분이고, 풀러의 설립자이신 찰스 풀러 목사님의 외동아들이신 댄 풀러와 아주 단짝 친구, 중마고였기 때문에 풀러에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분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퍼스펙티브스와 또 퍼스펙티브스 후속으로 기독교 문명 운동사라고 하는 책 제가 편저를 했고요. 랄프 윈터의 비서구 선교 운동사,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된 새로운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공헌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랄프 윈터 비서구 선교운동사,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만들면서 랄프 윈터 박사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랄프 윈터 하면 two structures theory를 빼놓을 수가 없죠. 두 조직체 이론. 어떤 경우는 스트럭처 그러니까 두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데, 투 스트럭처 구조 그러면 무슨 뜻인지 잘 느낌이 오지 않아요. 조직체, 뭐 교회 조직 또는 선교 단체 조직, 조직체를 말한다. Organizational structure를 말한다. 줄여서 스트럭처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카톨릭에서 쓰던 그런 단어를 차용해 온 것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 사역은 이 두 조직체의 합법적이며 상호 인정하는, 또 공생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이것은 역사적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조직체는 상호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를 적합하게 인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우리의 선교적 노력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랄프 윈터 박사의 이론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교회와 선교단체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처치, 파라처치, 그래서 일부에서는 파라처치는 처치가 아니다, 그래서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교단체와 교회가 상호 공생적 관계를 가질 때,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선교의 효율이 극대화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달리티, 모달리티 그러면 잘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소달리티가 뭐고 모달리티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웃는 얘기로, 쏘다니기를 좋아하는 선교사들은 소달리티고 모두기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은 모달리티다. 교회 구조는 모달리티, 선교 조직 구조는 소달리티. 그래서 자기가 쏘다니는 사람인지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두 가지를 다 하면 소모달리티, 모소달리티로 할 수도 있겠죠. 풀러는 이 양자가 상호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공생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극대화하는 전도의 효율을, 선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 그러면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해서 미전도 종족 이론을 만든 분이죠. 요즘은 뭐 이제 Adopt People, 종족을 아답트, 양자를 삼는 거라든지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습니다만은 Unreached People Group 개념이 로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중요한 전략을 이제 계속 발전시킨 것이 랄프 윈터의 선교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는 과테말라에서 마야 문명에 속한 그 멍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프린스턴을 마치고 미 장로교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TEE라고 하는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신학 연장 교육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뭐 산에서, 주로 산족이니까 산에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산을 개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학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그들을 신방하면서 또 그들에게 숙제를 내주면서 신학 연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풀러는 요즘 연장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만은 랄프 윈터 박사는 50년대에 이것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찾아가서 직접 현장에서 그들을 멘토링을 해주고 또 짧게 세미나를 해주고 그들이 또 말씀을 배운 대로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개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런 다양한 입체적인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맥가브론 박사님이 랄프 윈터가 하는 TEE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이기 때문에 풀러의 교수님으로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초창기에 교수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또 랄프 윈터 하면 생각나는 게 E1, E2, E3, M1, M2, M3. 사람들이 M보다는 E를 더 좋아해서 뭐 선교라고 하는 말보다는 전도라고 하는 타문화 전도, 크로스 컬처럴 에반젤리즘. 당시에 미국에는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워낙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E1, E2, E3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거리를 말합니다. 전도를 할 때 나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E1, 그 다음에 나와 조금 다른, 우리 같으면 아시아권이라든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E2가 되겠습니다. 문화적 거리가 그리 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아프리카를 간다든가 저기 뭐 중동에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권의 사람이 갔을 때는 문화적 거리가 크죠. 그건 E3가 됩니다. 이 문화적 거리에 따라서 선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얼마나 인텐셔널리티,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랄프 윈터가 추구했던 선교의 대상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그 문화권 내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소위 모달리티 구조만 가지고는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소달리티, 윌리엄 캐리가 이교도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교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죠. 1792년에. 그런 것처럼 소달리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교는 항상 프론티어를 향해서, 전방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프론티어 미시올로지, 프론티어 선교학을 주장을 했고, 프론티어 미시올로지의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프론티어 미시올로지, 미션 프론티어스라고 하는 잡지를 매월 발간하면서 학문적으로 프론티어를 향한, 선교 현장을 향한 선교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 것이 랄프 윈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너무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하면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프론티어 벤처스라고 하는 새로운 옷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선교학계에 프론티어 벤처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할 때 놀라지 마시고 프론티어 미시올로지의 또 다른 순화된 브랜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Mission Perspective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선교학 입문 코스죠. 이것이 1965년부터 75년 사이에 약 10년 사이에 개발되었던 그런 풀러 선교학 이론 플러스 랄프 윈터 여러 커넥션을 가진 분들의 선교적 통찰을 모아가지고 선교적 통찰을 집대성한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요. 좋은 리더와 탁월한 리더의 차이는 퍼스펙티브에 있다고 합니다. 바비 클린턴 교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좋은 리더는 좋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great 리더는 great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이 되려면 훌륭한 선교학적 통찰이 있는 퍼스펙티브스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션 퍼스펙티브스 운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알란 티펫의 선교학에서 보면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전략적 관점. 거기는 practical, 실제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는데 선교학의 핵심적인 네 가지를 이렇게 다루는 그러한 미션 퍼스펙티브 커리큘럼 꼭 여러분께서 유익하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랄프 윈터 박사님이 독특하게 강조한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크리스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베넨겐이나 아트 글라스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폴리티카 오큐메니카, 미션의 폴리티카 오큐메니카하고 이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명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러 문명들과 조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기독교 문명이 역사에 태동을 해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아주 강력한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그러한 문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뭐 잉카 문명이라든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라든가 뭐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든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영국에도 옛날에 다양한 문명이 있었고 뭐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다양한 문명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위시로 해서 그 후로 프랑스 캐롤링거 왕조 찰스 대제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바이킹들이 이제 유럽을 쳐들어와서 다양한 바이킹적인 시대 그리고 이제 십자군 그 다음에 르네상스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문명이 기독교 르네상스를 통해서 발전했다.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명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경우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또 선교사가 현지에서 완전히 컨텍슈얼라이즈된 상황화된 선교를 펼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은 한 30년, 40년, 50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특별히 히버트 박사님 또 그 다음에 랄프 윈터 박사님 이런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선교 현지에서 3대를 살아야 돼요. 이게 100년입니다. 기본적으로 100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상황화된 선교를 할 수 있고 현지인의 마음과 복음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맥가브론 박사님의 가문이 인도에서 1954년 10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맥가브론 박사의 그 선교학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100년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히버트 박사님 3대째 선교사입니다. 윈터 박사님 선교 2000년 전에 또 신구약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관통하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대부분 400년 단위로 나누는데 문명은 400년 단위라는 거죠. 우리도 전에 본 패러다임 띠어리도 보면 큰 패러다임은 400년마다 바뀌는 걸 알 수 있는데 윈터 박사는 400년. 그 400년 중에서 200~300년 동안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문명이 꽃을 피게 됩니다. 플러리쉬. 아주 윤택해지고 풍성해지죠. 그래서 기독교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100년에서 150년간
큰 복음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이 랄프 윈터의 크리스천 르네상스 이론입니다. 기독교 르네상스 이론, 기독교 문명 이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 사적 관점에서 이걸 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어떻게, 그 다음에 특별히 캐롤링거 찰스 대제 시대의 유럽을 만든 그러한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바이킹들이 처음에는 수도원을 공격하고 기독교 교회를 불사르고 아주 흉악한 일을 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주창자들이 되었고 선교사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운동의 그런 전술적이고 전략적이고 또 투쟁적이고 이런 것들이 바이킹 DNA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 기독교가 그토록 무참하게 또는 과격하게 성지 탈환을 위해서 또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바이킹의 그 야성적인, 바이킹의 전투적인 DNA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랄프 윈터 박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하면서 또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르네상스의 학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래서 인문학이 발전하게 되니까 그 결과로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의 발전, 특별히 르네상스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학문적인 깊이 있는 연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종교 개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마틴 루터 얼마나 대단한 학자입니까? 그분이 그런 학문적인 연구를,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이제 독일식 게르만 민족의 기독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 개혁이고, 그 이후로 뭐 영국을 통해서 또 미국까지 복음주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르네상스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랄프 윈터의 DNA, 성교학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미션 퍼스펙티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 스트럭처스 티어리, 그 다음에 이분이 주장했던 E1, E2, E3, Unreached People Group, 그 다음에 기독교 르네상스 이론, 프론티어 미시올로지, 이런 것들은 오늘까지도 생생하게 살아남아서 전 세계의 다양한 선교학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